안녕하세요. 엔트홍과 함께하는 투자여행의 엔트홍입니다. 요즘 시장 참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한 기업에 대해서 정말 파격적인 리포트가 나와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에너지 기업 이원 종목 코드 017940인데요. 오늘 이 비밀을 함께 풀어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트홍님 말씀대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죠. 하지만 바로 이 숫자 때문에 오늘 이원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하나증권이 새로 제시한 이원의 목표 주가, 바로 14만 5천 원입니다. 와, 14만 5천 원이요? 기존 목표가가 10만 원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럼 한 번에 무려 45%를 올린 거네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거의 수직으로 점프했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올리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특정 기업에 대해 이렇게까지 강한 확신을 보인다는 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오늘 그 이유를 시장 환경부터 기업 내부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리스크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원을 둘러싼 외부 환경,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사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이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를 비껴가긴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지금 금융시장을 딱 요약하면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고요. 자연스럽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는 이른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까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한마디로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즉 위험 회피 국면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중동 문제 때문에 유가가 올라서 기업 가치에도 부담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 기대감마저 꺾어버리는 참 힘든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자, 그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체 왜 하나증권은 이원의 목표 주가를 45%나 올렸을까? 지금부터 그 핵심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탄탄한 실적과 강력해진 주주환원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기업의 본질은 실적이잖아요. 돈 잘 벌고 그 이익을 주주들과 잘 나누는 것. 이원이 이 두 가지 기본기를 아주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숫자로 직접 한번 보시죠. 이 표가 이원의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인데요. 2025년에 예상되는 매출액이 10조가 넘어요. 10조 3,900억 원 정도고요. 영업이익도 3,2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매출 규모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여기 보이는 주당 배당금 4,100원.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걸 물어보셨어요. 이게 이번 리포트에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인데 작년보다 무려 1,100원이나 올린 아주 파격적인 금액입니다.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탄탄한 실적과 파격적인 배당이었군요. 그럼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뭔가요? 전문가, 바로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현재의 안정적인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를 아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미래 먹거리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궁금한데요. 전문가,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베트남 LPG 시장에 진출하는 거고요. 둘째는 국내에 새로운 LNG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리포트를 보면 이 두 사업 모두 계획대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기존 LPG 사업을 넘어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커나가려는 큰 그림이 잘 보이고 있는 거죠. 와, 안정적인 현재 실적의 미래 성장 동력까지 정말 든든한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과연 주가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원이 아주 매력적인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저평가라니 귀가 솔깃해지네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PBR이라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보통 이 수치가 1배보다 낮으면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고들 해요. 그런데 2020년 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원의 현재 PBR이 0.4배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PBR은 0.5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치워도 주주들이 손해볼 게 없을 만큼 주가가 싸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아, 이제야 목표가를 왜 그렇게 크게 올렸는지 논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네요. 실적 좋고 성장성 있고 심지어 주가도 싸다.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진 거군요. 하지만 투자에 장밋빛 전망만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물론이죠. 좋은 점만 보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도 분명히 경계해야 할 점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바로 그 중동 사태입니다. 이 문제가 길어지면 주 원료인 LPG 가격이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변동성이 가장 큰 리스크고요. 둘째는 국내 사업에서의 비용 부담이에요. 원재료 값은 오르는데 이걸 국내 판매가에 바로바로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면을 함께 봐야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럼 전문가님,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원에 대한 최종적인 전망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중동 리스크라는 변수는 분명히 경계해야 하지만 이원이 가진 탄탄한 실적과 현재의 저평가 매력이 그 리스크를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이다. 이게 바로 이번 리포트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정말 명쾌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복잡했던 리포트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만 마지막으로 딱 세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원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목표 주가가 무려 45%나 상향 조정됐다는 점. 둘째, 그 배경에는 탄탄한 실적, 미래 신사업, 그리고 매력적인 저평가 상태라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 마지막 셋째, 다만 중동발 리스크가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저희 분석을 들어보신 여러분은 이원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문가, 감사합니다. 엔둥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후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